현재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응원단의 전범기 사용 우려를 놓고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갈등이 점차 격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최근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된 3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던 일본 정부와 일본 네티즌들이 그야말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매체인 이프티 뉴스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내구 레이스 대회에서 한국 타이어가 레이싱 타이어 공급을 독점하게 됐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의 미에현에 위치한 스즈카 서킷에서 2022 슈퍼내구 시리즈 시즌 최종전이 진행되는데 이 대회에서는 한국의 세계적인 타이어 기업으로 잘 알려진 한국타이어가 마른 노면용 레이싱 슬릭 타이어인 벤투스 F200과 젖은 노면용 레이싱 타이어인 벤투스 G207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이프티 뉴스는 2021년에 개최된 슈퍼다이큐 시리즈부터 타이어 독점 공급사로 활동해온 한국타이어는 이번 대회에서도 독점권을 행사할 만큼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한국타이어가 비단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일본 기업을 밀어내고 세계 모터스포츠 대회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글로벌 모터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현재 70여 개의 세계 모터스포츠 대회를 후원하거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또한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일본 매체들의 탄식 섞인 특집 보도마저 속출하면서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5일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이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이 해가 갈수록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올해에는 해외 수주액이 무려 2배나 증가했다며 경악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전투기와 전차를 공급한 것을 비롯해 한국의 올해 해외 수주액은 10월까지 2조 4천억 엔으로 이미 전년의 2배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안성맞춤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산 방산무기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그동안 내수 중심으로 육성되어 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수출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지금까지 FA-50 경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천공과 흑표전차가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품목으로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까지 수출하려 한다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과 인접한 민군공용 사천공항에서는 올여름 이후부터 신형 전투기의 이착륙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2026년 양산을 앞둔 한국 최초의 순수 국산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이 전투기는 4.5세대로 불린다. 각국 주력기인 4세대와 최신의 5세대의 중간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은 이미 한국 공군이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인도네시아군에서도 운용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개발 비용에 9천억 엔이 들어간 KF-21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비용 대비 전력 증강 효과를 중시하는 신흥 국가들에게 가장 구미가 당기는 전투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F-21을 개발하기 전에 출시했던 FA-50 경전투기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지난 9월에도 폴란드 정부가 48대를 도입하고 나설 정도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KF-21의 성공가도 또한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FA-50 경전투기 말고도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고 나선 것 또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방위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현대로템의 전차 180여 대와 하나그룹의 자주포 및 탄약 등 한국으로부터 총 124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 구입을 선언했다. 또한 현대로템은 폴란드 협력업체들과 손잡고 흑표전차의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이처럼 한국산 방산무기 도입에 혈안이 된 배경에는 한국 기업들이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휴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전쟁에 대비해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무기의 품질도 높여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듯이 이미 이전에도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폴란드보다 앞서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계를 돈독히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집트와 말레이시아도 이전 투기 구입을 협상 중이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LIG 넥스원으로부터 20억 달러 규모의 지대공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하나디펜스 역시도 호주 정부와 1천억 엔이 넘는 규모로 자주포와 장갑차 공급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호주에 직접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종횡무진을 통해 한국산 방산무기의 수출 규모가 해가 갈수록 급증을 거듭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예년에 30억 달러 수준이던 해외 수주액이 2021년에는 72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모자라 급기야 2022년에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170억 달러를 수주함으로써 지난해보다 무려 2.4배나 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난 2년 동안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은 한국의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이 큰 보탬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전 정부는 임기 내내 방위장비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연구투자 증액을 추진해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 정권을 쉴 새 없이 비판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정부 또한 이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시비나 이견 없이 오롯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처럼 경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당장 일본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산무기 수출 순위에서 세계 26위에 랭크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방위산업이 매우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을 능가하는 한국의 독보적인 위상이 마침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 매체들이 이를 앞다퉈 대서특필로 다루면서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갈등과 왜곡을 일삼아온 일본 정부와 일부의 일본 네티즌들을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일본의 또 다른 유력 매체인 마이니치 신문은 연말연시에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을 해외 여행지로 한국이 단연 1위로 손꼽혔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5일에 일본의 대형 여행 기업인 HIS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인기 여행지 랭킹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1위를 차지한 곳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해에 4위에 올랐던 한국의 서울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미국의 휴양도시인 호놀룰루가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서울이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11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최근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교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응원단의 혹시 모를 전범기 사용을 우려해 대대적인 제보 캠페인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폄훼하는 광경을 연출할 정도로 한국의 날선 반응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 발표는 그만큼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니치 신문은 1위를 차지한 서울에 이어 부산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국민들의 인기 여행지 순위에서 4위로 손꼽히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들은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한국을 향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항공노선 증편과 양국의 입국 규제 완화로 인해 한국이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부단한 실력 쌓기와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던 한국 국민들의 고군분투가 마침내 일본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세계 최고의 위용을 갖추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